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이농식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자 무루유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무루유루 이게 불교 용어로요. 엄청 경전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 루가 세단 뜻이거든요. 근데 세다가 이제 번뇌로 의미가 확장됐죠. 번뇌. 원래는 세단 뜻입니다. 그래서 세는 게 없다, 세는 게 있다. 마음에서 세는 게 있다. 이건 번뇌가 있다는. 번뇌가 있다, 번뇌가. 루는 뭔가 구멍이 나서 샌다. 내 마음이 새고 있다. 이거를 번뇌로 표현해 본 겁니다. 그래서 유는 고기죠, 고기. 고기 조각을 의미하고요. 뭔가 이쁘게 마블링된 어떤 고기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손이죠. 고기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들고 보통 이제 제사 지낼 때 고기 들고 이렇게 제사 지내는 모습에서 뭐 많이 이런 글자가 쓰이긴 해요. 실제 한자로 볼 때, 한자들의 원리를 볼 때. 근데 일단 고기를 내가 들고 있다, 가지고 있다, 소유를 의미하고요. 유, 무는요. 지겨우시죠, 무는. 각골무는 이거예요. 각골무는 그냥 글자 가벼웠어요. 여기다 치렁치렁 인디언들처럼 치장해가지고 춤추는 무희고요. 그 무희가 춤을 추다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춤을 추다 보면 춤에 몰입하다 보면 자아를 잃은 상태. 요거는 땅을 파고 들어간 거니까 없을망자고요. 근데 이 없을망자는 빠졌어요. 전세에만 있어요. 해서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람이 이렇게 치렁치렁 치장하고 있는 여기서 이게 점 4개로 온 거예요. 요것들이 지금 팔에 감겨 있는, 팔에 이렇게 달려 있는 치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사람이 이렇게 지금 표현된 거예요. 요 사람의 팔, 요것만 남은 거죠. 그래서 없을 무자가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근데 이제 요놈이 이쪽으로 비껴가지고 없을 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있다 없다. 근데 뭐가 없냐? 이거 루죠. 세는 게 있다 없다. 자, 요거 아까 나왔죠? 사람이 이렇게 오래 앉아 있다 한 군데. 고주할 것자죠. 고주할 것자. 여기는 지금 위에 똑같죠.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앉아 있는데 사람 밑으로 뭐가 있어요? 비가 있네요. 큰일 난 거죠. 비가 위에서 내리는데 내 밑에 비가 젖어 있다니까요. 뭐죠? 집에 구멍이 난 겁니다. 천정에 구멍이 나서 비를 막아줘야 되는데 그 비가 지금 내가 앉은 자리 밑으로 비가 고여 있다니까요. 비 위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망한 거죠, 이거는. 집이 새고 있는 거죠. 또 물을 그려놔서 뭐예요? 집이 새고 있다는. 지금 집이 새고 있다. 그래서 유루, 무루는 샌다는 건, 마음이 샌다는 건 번뇌예요. 탐진치가 작동하는 거를 우리 마음이 새고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럼 번뇌가 없는 상태는 안 새는 상태죠. 그럼 화두 중에 뭐 호빵, 호떡 이런 화두가 있어요. 부처가 뭡니까? 호떡이다. 부처가 어떻게 호떡이에요? 호떡 새는구나. 호떡 터졌네. 호떡 안 터지게 해라. 마음이 번뇌 새지 않는 상태가 참나 상태죠. 요 루랑 관련돼 있습니다. 그게. 부처가 뭡니까? 호떡이다, 호빵이다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어요. 호떡이다. 예전에 호떡이라고 그랬는데 호떡이다, 만두다 이런 게 선문답에서 많이 거론되는데요. 그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잘 싸서 새지 않게 해놓은 거죠. 호떡 터지면 안 돼요. 그럼 그게 번뇌 상태입니다. 탐진치가 일어나면 번뇌예요. 부처가 뭐냐? 호떡이다. 그러면 딱 단박 무심이 돼가지고 단박 내려놔져가지고 딱 공적영지랑 딱 만나야 되는데 뭐라고요? 하면 이제 한 생각이 일어나면 탐진치가 작동하는. 호떡 터졌구나. 이해되시죠? 번뇌구나. 그러면 호떡이 안 터지는 경지, 번뇌가 없는 경지가 있겠죠. 그거를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누진통. 번뇌가 끝났으니까, 탐진치가 끝났으니까 누진통. 누진통이라고. 번뇌가 다 했다. 육신통 중에 하나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육신통은요, 나머지는요, 뭐 천안통, 천이통 이런 건 진짜 우리가 아는 초능력들이에요.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뭐 타심통, 남의 마음 읽어내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신족통, 그 천안통 안 보이는 거 보고, 천이통 안 들리는 거 듣고, 숙명통 전생 꿰뚫어 보고, 이건 다 초능력인데, 그래서 이 오신통은 불경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부처님이 이거는 외도도 다 한다, 힌두교도 다 한다. 근데 우리 불교만 하는 건 뭐냐? 누진통. 요거는 육신통 중에서 요 누진통은, 나머지 오신통은 힌두교도 다 하지만 요것만은 우리 불교의 부처님이 내가 얻은 거다, 이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누진통이 번뇌가 다 하는 신통입니다. 그래서 이 누진통은 보세요. 비가 새는 거죠. 물이 빗방울이 사람 앉은 자리 밑에까지 들어왔으니까 집이 새고 있다. 그래서 이 물이 이 비죠, 같은 거죠. 지금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밑으로 빗물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는 집이 새고 있다. 그래서 번뇌입니다. 우리 마음이 새고 있는 겁니다. 번뇌. 탐진치를 말해요. 그 번뇌가 다 하면 이게 이제 대원정각을 얻으면 이 누진통을 얻었다고 합니다. 번뇌가 다 했다. 근데 완벽히 다 하는 거는 이제 열애이 가야겠지만 출가이부터 그러면 사실 누진통을 얻은 게 돼요. 그러니까 번뇌를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을 확실하게 얻은 자리가 이제 대원정각 이후, 출가이 이후로 보시면 되고요. 진짜로 이제 번뇌가 다 하면 이제 열애이가 되겠죠. 자, 요 진짜를 보시면 요거 그릇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여기 손잡이. 원래 이겁니다. 손잡이 있는 그릇. 이걸 왜 이걸 펴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그릇을 괜히 펴가지고 요놈까지 여기 땅에 이어져서 지금 이게 그릇 명자가 된 거잖아요. 이걸 보고 어떻게 그릇을 알아요? 이걸 왜 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이렇게 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쓴 사람과 뒤에 또 계속 그 디자이너들이 자꾸 이게 원형을 잊어버리고 디자인에 신경 쓰다가 이렇게 된 거죠. 자, 요거는 뭘까요? 요거 손이죠. 이제 여러분 다 글자 이제 보이시죠? 그럼 요거는 원래 이겁니다. 이거. 이게 끊어졌는데 요거예요. 이게 이제 뚝뚝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돼 있던 게 뭐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점 4개로 표시해 버린 겁니다. 요 부분. 그릇을 뭐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지금 설거지 모습 아닙니까? 요거요. 이 컵 같은 건 이걸로 해야죠. 솔 같은 걸로. 이래야 남김없이 때를 씻어내죠. 남김없이 씻어낸다는 뜻입니다. 다 할 진짜. 그릇 구석구석. 이해되시죠? 지금 뭐 거의 지금 그대로 아니에요? 더 나은 방법이 없죠, 지금도. 그렇죠? 다 할 진짜입니다. 이게 다 솔로 구석구석 그릇의 때를. 왜냐하면 특히나 그 중국에 있는 그 닭이나 이런 거 보면 정말 좀 걱정되지 않으세요? 거기 막 주둥이도 좁고 막 이런데 저거 때 끼면 어떻게 씻나? 예전부터 다 방법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씻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누진통, 번뇌를 구석구석 이렇게 씻어내면 죽이겠죠. 그러는 신통. 이것 여기도 길을 걷는 거죠. 자, 행활행자, 즉 사거리를 걷는다. 걷는데 요거는 담벼락을 의미하는 쓸 용자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쓸 용자인데 예전식으로 하면 이렇게 그려요. 요렇게. 그런데 요 담벼락 위에 꽃이 펴 있어요. 담벼락 위에 꽃이 펴 있는 길이에요. 담벼락에 꽃이 펴 있는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길이 낫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통한다. 길이 있으면 통하죠. 지금 아파트 단지 이런 데 걸어보세요. 막 꽃 피고. 근데 담이 있어가지고요. 아무리 걸어도 아파트로 진입 안 되는 담이 있고 통과하는 또 길이 있죠.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안 그러면 삥 돌아가거든요. 우리 구역 못 들어와 그러면 삥 돌아가는데 길을 내버리면 통해요. 통했다는 게 엄청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통했다. 번뇌
번뇌를 다 하는 그런 능력을 얻었다는 그런 능력을 얻은 거를 이제 우리가 신통이라고 합니다. 신과 통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 있다. 통했다. 불통이 무서운 거죠. 통하지 않는다. 가다 보면 그런 길 있잖아요. 여기 끝입니다. 돌아가시오. 불통이죠. 깝깝하죠. 그걸 통했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예전에 제가 이 얘기하는 게 통했다는 것에 대한 그 예전 어른들의 그런 감각. 통했다. 이건 뭐 연애 편지 보내는데 받아준 격이죠. 통했다. 이게 막혔다 이러면 끝이죠. 요즘 그쵸? 카톡이나 라인 일십이라고 하나요? 숫자 안 사라지는 거. 불통. 망했다 통했다 수준이라고 해서 번뇌를 진짜로 내가 다 했다. 이게 엄청난 신통이라는 거. 누진통. 자, 불교 용어 좀 보게요. 4가지 상이 있어요.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중생이 버려야 할 4가지 상. 이 4가지 상만 버리면 바로 열애다 하는 그 상. 첫째, 아상부터 볼게요. 나라는 상. 상은 형상입니다. 형상. 자, 눈으로 뭘 보고 있죠? 나무요. 그럼 나무가 가지가 아래로 쳐진 거, 위로 쳐진 거. 요 나무를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 안에 나무가 들어온 거죠. 나무라는 상이 내 마음에 생긴 겁니다. 형상이 생겨요. 어떤 형상을 말하냐? 그럼 내 마음 안의 형상이요. 꼭 구체적인 물건의 형상만이 아닙니다. 개념도 형상이에요. 이 형상에는요, 개념도 들어가요. 개념도 상이에요. 나는 뭐 판사다. 나는 뭐 방송인이다. 나는 뭐 연예인이다. 이게 다 상이에요. 이 개념이 상이에요.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어떤 이미지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상이에요. 그래서 아상이라는 거는 내가 있다는 상이에요. 이 우주에 나라는 우주랑 구별된 나라는 존재. 우리가 에고라고 하죠. 그래서 에고가 있다는 상이에요. 우주랑 별개로 내가 있다는 상이에요.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 상이 없으면 못 살죠. 남과 내가 다르다는 상이 있죠. 남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자아라는 상. 이게 자아라는 상입니다. 자아. 그래서 이 자체는 이 글자는요 별거 아니고요. 삼지창이에요. 삼지창. 요거는 손 빠지지 말으라고 있는 삼지창.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결국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개인을 의미했다기보다 집단을 의미했을 거예요. 아군. 우리 편이냐 적이냐. 창 들고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 편이냐 적이냐를 이 창으로 구분했겠죠. 창에 뭘 표식을 달아가지고 구분했겠죠. 그래서 우리 편을 의미하다가 나를 의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는 상, 그게 아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상만 모르면 돼요. 이것만 내려놓으면 돈공, 단박 이거를 공하게 내려놔 버리면 여러분은 그대로 공적영지랑 하나가 됩니다. 이 사상이요, 이것만 내려놓으면 열애랑 하나가 되고 부처랑 하나가 되는 그 마음에 있는 이미지들입니다. 관념들. 관념이에요, 이게. 이 관념 중에 내가 따로 존재한다는 관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신명의 가르침에 지극한 돈 어렵지 않으니 간택만 하지 마라. 분별하지만 마라. 따지지만 마라는 게 있어요. 즉 나와 남이 다르다는 그 분별, 그 간택을 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냥 지금 몰라 해버리시면 알딸딸해집니다. 딱히 남과 내가 구별되지도 않고 별개의 내가 있다는 그 이미지가 우리 마음에서 작용을 못해요. 몰라 해버리면 이게 단박 공해지는 겁니다. 돈망, 단박 잊어버리는 겁니다. 단박 잊어버리면요, 알아차림만 있어요. 그건 공적영지. 그 알아차림만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아상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상을 벗어나라.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아상만 벗으시면 돼요. 남과 다른 내가 있다는 상만 몰라 해버리시면 그대로 공적영지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4가지로 표현해 본 거예요. 이 아상을 4가지로 표현해 본 겁니다. 인상, 내가 사람이라는 상. 내가 사람이라는 상이 여러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요, 이 인이라는 거는 지금 사람이 이렇게 구부정한 모습인데요. 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까는 자아였고 자아에서 사람으로 확장해서 상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상, 인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중생상.
그럼 중생은 보통 중생에는 원래 초목은 안 들어가거든요. 금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뇌 달린 존재들을 말해요. 그런데 더 확장해서 수자상. 수자는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수명이 있는 모든 존재.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해 놓은 거 보면 사상은 이런 구조가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산스크리트어를 접근해 보면요. 이 네 가지가 이런 의미로 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인이 그냥 자아예요. 윤회하는 사람이라는 상대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이 의미하는 거는 산스크리트어에서는요. 이제 거기 팔리어 경전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냥 내가 윤회하는 나라는 상이에요. 윤회하는 존재라는 상이에요. 윤회 속에 있는 인간이라는 상. 그럼 결국 그게 자아상하고 다르진 않아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에고를 다양한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상을 아까 내려놓자 그랬죠. 인상은요. 내가 윤회하는 존재라는 상이에요. 윤회 속에서 사람으로 윤회하고 있는 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내가예요. 내가 사람이라는 상. 그래서 내가 사람이라는 것만 몰라 하시면 됩니다. 육도 중에 내가 사람이라는 상을 몰라 하시면 돼요. 내가 사람인지 축생인지 몰라 하시면 분별이 떨어지죠. 대소유무가 떨어져요. 분별이. 그럼 그 자리가 돈망, 단박 잊어버리면 돈공, 단박 텅 비어서 공적영지랑 딱 만나서 알아차림만 존재하지 내가 뭐라는 상이 없어집니다. 눈에 들어온 나무예요. 또 형상, 이미지, 관념이 없어집니다. 요 생각만 몰라 하시면 돼요. 요것만 몰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생상. 내가 중생이라는 상. 그럼 내가 그 육도에 윤회하는 존재가 중생이죠. 그러니까 에고예요. 다. 자아가 그대로 윤회하는 인간이고요. 윤회하는 인간이라는 게 결국 중생이에요. 내가 중생이라는 상. 즉 윤회하는 존재라는 상. 중생이 윤회하는 존재죠. 자, 윤회하는 존재인데 보시면 그때 또 얘기했지만 원래는 이거였다 그랬죠. 태양 아래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 근데 이게 눈으로 바뀌었어요. 관리받는 거죠. 관리하에 감시와 관리하에 사람들이 일하는 일군의 무리들. 이 무리가 중생입니다. 무리 중자입니다. 중. 생은요. 예, 흙에서 풀이 자라난 거. 생명을 말해요. 생명.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명을 예전에는 초목까지는 이 중생에 안 넣고 실제로 진짜 뇌 달려가지고 살아가는 곤충, 뭐 동물부터 해가지고 동물과 인간을 처음에 중생이라고 했다가 점점 중생 개념이 확장되면서 초목까지도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초목이 아닌 이런 관념까지도 막 중생에 넣는 경우도 있어요. 더 확장시켜서.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중생에다가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 그래서 중생이 어원이 돼서 우리말 짐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짐승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동물들, 인간과 동물이 원래 중생이었다. 예, 중생이라는 상. 내가 짐승이라는 상. 이게 뭐 의미하는 거냐? 육도를 윤회하는 이런 그 생명체라는 상입니다. 남과 다른 내가 있다는 것만 몰라 하면은 이게 같은 의미인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윤회하는 존재라는 상도 떨어지고 또 윤회하는 생명체라는 상도 떨어지고. 왜냐하면 그래야 시공을 벗어나거든요. 자, 이 공적영지 자리는 뭐가 없냐? 예, 생멸, 그렇죠? 거래, 오고 가는 게 없어요. 예, 뭐 대소도 없어요. 그런데 그 뭐도 없어요? 시공도 없어요. 시간과 공간. 이건 다 이 세계 안에서 얘기입니다. 현상계 안에서. 이원성 안에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원성을 떠나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나와 남이 있으니까 나와 남이 있다는 그걸 날려버리면 공적영지로 들어가겠죠. 나와 남이 없는 자리로 들어가겠죠. 그럼 나는 윤회하는 인간이다 그러면 윤회하는 인간이다라고 한다면은 윤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윤회가 이미 이원적 세계라는 거예요. 인과 속에 있는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윤회한다는 거는요. 인과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인과를 떠나야죠. 인과 떠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생명체라는 거는 생멸, 태어났다 죽을 거 아니에요. 생멸을 떠나버리면 중생이 아닌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시간을 만약에 시공을 다 떠난다면 태어나고 죽고도 없겠죠. 생멸도 없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중생상에서 당연히 나오는 게 뭐예요? 나는 수명을 지닌 존재라는 것도 없겠죠.
태어나서 죽는다는 건 수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시공 속에서 살다가는 수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나이 먹는 존재라는 것 이상도 날려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알면 나는 시공 속에 윤회 속에 있어요. 윤회 속에 있으면 윤회하는 인간이 되고 윤회하는 생명체인 중생이 되고 남과 구별되는 나가 돼요. 사상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날리면 다 날아가는 거지. 제가 아상은 버렸는데요. 중생상을 못 버렸어요. 특이한 중생이죠. 그게 이걸 버렸는데 이걸 못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상을 내 측면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너가 에고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이를 먹고 있는 존재라는, 수명을 지닌 존재라는, 일정 기간 이 사바 세계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회하는 존재라는 거고, 윤회 속에서 너는 하나의 생명체라는 거예요.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 이걸 다 종합해서 지금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숫자상에서 이 숫자가 제일 난해한 한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는 쉬워요. 난해해 보이지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솥에다가 이것저것 음식을 막 넣는 모습. 이놈 저놈. 그래서 이놈 자자입니다. 이놈 저놈 다 넣어가지고 멋지게 요리하는 모습이에요. 한 솥에다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 자자입니다. 이 형상상자, 이미지, 어떤 관념. 그러면 어떤 이미지나 관념, 형상 중에 뭘 날려야 되느냐? 내가 나이 먹는 존재라는 걸 날려야 돼. 그래야 공적영지, 열애짜리랑 하나가 된다. 그럼 나이 먹는다는 게 뭔지 한자를 이렇게 표현했는지 보실래요? 무슨 의미인지? 여기 이거 이렇게 이거 좀 이게 나이 먹는 존재한테 반드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긴 머리, 팔과 다리, 여기에다가 지팡이를 짚고 있는 손, 이게 지금 뭐예요? 늙을 노자예요. 그렇죠? 이게 머리털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머리가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사로. 이 부분이 지금 사로 생략됐어요. 사와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몸.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이 지팡이가 강조되면 어떻게 돼요? 숙고할 고. 노인이 지팡이 짚고 딱 뭔가 이렇게 사색하고 있는 모습.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달라졌는데 원형에서는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전서 이상을 봐야 원형이 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건 입구자, 이건 입구고요. 여기는 입구인데 요건 마디천 어디서 나왔냐? 그런데 글자에 따라 예전 글자 중에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손이 있는 것도. 즉 말을 하고 손도 쓰고 손 쓰다 해서 물건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해가지고 마디천자가 된 거죠. 그럼 요 중간에 지금 뭐가 비었죠. 여기서는 지금 이을공, 만들 공자에 한일자 있는 거. 요 부분이 이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굽이 돌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럼 여기 이렇게, 여기 한 조각. 아니면 이렇게도 표현돼요. 여기.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세요. 이거를 딱 보면 이건 같으니까 만들 공자에 요 선 하나 그어 놓은 게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여기 만들 공자에 선 하나 넣은 거예요. 나왔죠? 이거 이 수명 숫자 장수할 숫자, 오래 살 숫자, 수명 숫자.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웁니다. 412와 012는 9천간이다. 412, 012는 9천. 제가 이거 외워가지고 항상 이 글자를 쓸 수가 있게 됐어요. 안 그러면 복잡해요. 이게 여기 하나가 있었던 거 없었던 거. 근데 원형을 보면 이거예요. 인생의 구비를 굽이 살아오셔가지고 오셨는데 또 말도 잘하고 손도 잘 쓰신다. 장수하신다. 구비를. 아니면 이제 입구로만 하면 구비 살아온 얘기를 계속 하신다. 보통 어르신 만나면 이제 과거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어제 일처럼 또 하고 장수할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밭전자를 앞에다 쓰면요. 412와 012는 9천간이다. 범주주자가 돼요. 밭도랑 주자가 돼요.
밭 경계가 이러잖아요. 여기다가 저 글자는 밭을 그려놓습니다. 딱 보시죠. 논두렁이게 딱 밭 이렇게 이게 이제 밭들 간의 경계를 나누는 거니까 범주라고 할 때 카테고리 얘기할 때 이 글자가 쓰이게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다가 만약에 물수 하면은 파도 도자입니다. 다 똑같아요. 파도가 이렇게 막 물결이 막 굽이굽이 막 물결이 이렇게 경계를 막 지나가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파도 도자. 사상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에고를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해 준 거예요. 인간의 에고를 너는 윤회하는 주체야. 인상. 인이라는 게 윤회하는 주체를 의미해요. 중생상. 너는 사바세계 윤회하는 생명체인 중생이야. 그리고 너는 일정한 수명을 지닌 존재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양한 용어를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게시판에 혹시 궁금하신 뭐 불교 용어도 좋고 원불교 용어도 좋고 이 한자어도 좋고 올려주시면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제 원불교 분들만 알 수 있죠. 하감지위, 은감지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사은이 있잖아요. 천지은혜, 부모은혜를 하감지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지 부모는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여기 감 보시는 거죠. 위에서 우리를 굽어 보시는 그 느낌, 그런 자리다 하는 뜻이에요. 하감지. 그래서 그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천지는 이제 부모격이니까 천지도 부모격이니까 천지 부모는 위에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이렇게 살펴보시는 그런 지이다. 볼감자인데요. 아래 하자 심플하죠. 근데 이게 원래 각골문은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 늘 제가 한자 풀이할 때 만났던 요건 뭐라고요? 요게 윗상자 각골문이에요. 요건요 아래 하자 각골문이에요. 이게 이제 전서에서는 또 이렇게 멋을 부려봤어요. 그래서 여기다 점까지 하나 또 찍으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이게 돼요. 해서가 됐어요. 그냥 아래라는 뜻입니다.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굽어보면서 살펴보신다. 볼감자인데요. 요거는 쇠고요. 요 그림, 자 이거 그릇 또 나왔죠? 아시겠죠? 이거. 자 그릇 나왔습니다. 이거 물이 들어있어요 지금. 그릇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눈이에요. 신하 신자가요. 눈 이렇게 뜨는 게 신하입니다. 임금 앞에서 머리를 이러고 있어야 되거든요. 눈이 세로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신하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한 신하 신자. 눈이 이렇게 뜨고 있다는 건 아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팔과 다리. 거울 뚜렷이 뭐죠? 물을 보고 있는 거죠. 그 그릇에 담긴 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다 앞에 쇠를 그려놓으면요. 자, 이거는 쇠를 모아서 도끼를 만듭니다. 화살촉도. 거푸집에다 쇠물을 부어가지고 도끼랑 화살촉을 찍어내는 게 지금 쇠금자예요. 쇠를 붙여놓은 거는 이게 예전에는 세숫대에다 물 떠놓고 자기를 봤다면 이제는 쇠로 된 거울을 보면 자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겁니다. 거울 감자, 볼 감자. 그러니까 저 위에서 우리를 이렇게 굽어봐 주시는 자리. 천지은 부모 은혜를 이렇게 천지 부모 자리를 이런 자리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원불교에서 하감지라는 건 우리를 굽어봐 주시는. 원래 이게 이제 자신을 성찰할 때 보는 거죠. 거울을 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 글자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다는 뜻으로 쓴 겁니다. 굽어보다 이런 의미로.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글자가 이게 들어가면 이것도 잘 아시. 이말림자잖아요. 이말림자인데 글자 비슷하죠. 이 부분. 이게 똑같아요. 눈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굽어보는 겁니다. 물건 품자. 이렇게 물건들을. 내가 만든 물건들이 잘 만들어졌는지 꼼꼼히 관찰하는 모습. 그래서 임하다 하는 겁니다. 임하다 이 말이. 그래서 그 관리가 백성한테 임금이 백성한테 임하는 것도 백성들을 굽어보고 살펴야 되니까 이말임자를 쓰는 겁니다. 자 하감지 보셨고요.
지위를 아직 안 봤죠. 하감, 지위. 갈지자 보세요. 살짝 어긋나게 하는 거. 이렇게 해도 써요. 근데 이렇게 하면 풀이 돼요. 어긋나게 하면 확실히 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발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발이. 발이니까 보세요. 요걸 선으로 그었을 때 하나는 선은 이렇게 하나는 아래쪽에 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게 그리는 거예요. 일정 선에서 발바닥이 한 걸음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골문으로는 이거예요. 갈지자. 그런데 각골문 중에도 이게 있다고요. 이렇게 쓰는 게. 풀이 자라는 모습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갈지자는 그냥 뭐뭐의 이런 정도의 뜻을 쓰죠. 아래를 굽어보시는 그러한 뭐뭐하는 자리. 그 자리가 이렇게 사람이고요. 사람 여기도 사람이고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서 있는 자리. 사람이 서 있는 자리. 그 위치. 그 위치를 하감이 표시합니다. 자리 위자. 그래서 하감지는 위에서 아래를 굽어 보시는 자리. 천지은 부모운에서 천지 부모 자리를 말합니다. 사은 중에 그러면 뭐가 남았죠? 동포운. 근데 이 동포가 딱 중생인데요. 동포에는 초목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확장판인 거죠. 확장된 중생 개념이에요. 동포은에 법률은에. 요거는 위에서 굽어본다기보다 우리랑 함께 살아가는 존재죠. 동포가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외로워요. 지금 초목 그 짐승들, 날짐승, 들짐승 다 나랑 함께 해주는 존재입니다. 곤충들, 물고기들. 그래서 이 동포들 그리고 법률도 나랑 함께하면서 내 삶에서 계속 길을 안내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감지라고 합니다. 부모 학렬이 아니고 학렬이 이제 나랑 동기 학렬이라는 거에서 응해주는, 응해서 감응해주는 자리. 위에서 굽어보는 자리. 이건 응해서 함께 감응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살아갈 때 함께 살아가주는 자리. 자, 보시죠. 요건 사람이고요. 요게 이제 사람이 나중에 껴서 그렇지 원래 이게 손이에요. 원래 글자가 이래요. 금문이. 그럼 먹이 던져주고요. 먹이 던져주고 이렇게 새한테 먹이를 주면서 해동청 같은 있죠. 매를 키우잖아요. 부르면 탁 와가지고 감응을 바로바로 해주는. 내가 부르면 바로 반응해주는 게 응이에요. 지금 그 매예요. 그 매를 손으로 먹이를 주면서 서로 계속 반응하는 관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게 새고요. 여기다 마음 심자를 더 보태가지고 그런 서로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진 마음 작용이 일어나는 사이를 말해요. 반응해 주는 거, 감응해 주는 거 서로. 매처럼 내가 부르면 바로 일어나는 반응을 말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 요거는 먹이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표시됐고, 요건 선이고요. 여기 괜히 또 사람이 그려져가지고 글자가 더 이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매 사이에 서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서로 그 통하는 마음, 반응해 주는 그 마음 하나처럼. 그게 응할 응자고요. 감은 요게 지금 요게 도끼입니다. 이게 도끼예요. 도끼 들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전율이 일죠. 그 영화 브레이브하트 같은 거 보면 창 들고 같이 고함 지를 때 서로 하나가 되면서 전율이 흘러요. 이게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감응하다. 서로 하나로 느끼는 마음. 하나가 마치 다른데 우린 서로 하나처럼 이렇게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가 되는 마음. 그걸 표현한 겁니다. 예, 감응하다. 그러니까 요것만 얘기해도 다함자예요. 다함자.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 마음을 말하고 여기다가 마음 심자를 보태서 감응한다가 됩니다. 감응한다. 타자인데 하나로 통해진 이 느낌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응감이라는 게 감응이거든요. 감응한다. 그러니까 이 다함자 자체가 주역에서 택산 함께예요. 택산께가 함께입니다. 택산 함께가 이거예요. 주역에서 밑에 있는 게 장남, 양이 하나 있으면 장남, 가운데 양이 하나 있으면 중남, 위에 양이 하나 있으면 소남이에요. 요거 밑에 소남이죠. 소남이라는 건 젊은 남자입니다. 여기는요. 음이 하나 위에 있어요. 하나 있는 게 그 성별이에요. 음이 하나 있고 맨 위에 있으니까 소녀예요. 젊은 남자, 젊은 여자가 만났는데 양은 위로 치솟고 음은 아래로 내려가는 게 본식인데 만약에 산이 위에 있고 태가
음이 아래에 있으면 못 만나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만나죠. 만나서 음양이 화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 함자를 쓰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도 이제 다 함자, 함께 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로 느끼는 그 마음을 말해요. 하나로 느끼는 마음. 우리가 이제 감이라는 게 이겁니다. 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밖에 있는 외물을 보고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 게 음감이에요. 그냥 이걸 봤어요. 추억이 탁 떠올라요. 그럼 뭔가 느꼈죠. 외물하고 내가 둘인데 갑자기 하나로 연결되면서 뭔가 느꼈다니까. 좋다, 싫다. 뭔가 느껴요. 반응을 해가지고 느껴요. 이렇게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랑 함께 반응하면서 느끼는 사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리가 법률과 동포다. 그래서 사은을 이렇게 음감지, 하감지 해가지고 나눠서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거는 발바닥. 어느 선을 넘어서 한 걸음 내딛는 걸 말하고요. 이렇게 발바닥의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나게 갈지자가 됐고, 요거는 서 있는 자리를 말한다. 사람이 팔, 두 다리, 그래서 어디 서 있느냐. 사람을 한번 더 그려준 거예요. 사람이 서 있는 자리를 말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요것만 그렸더니 서다는 뜻이 돼버렸어요. 설립자.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는 위에 서 있다는 데 포인트가 간 거예요. 여기다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사람 인자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자리를 의미하는 한 의미로 따로 쓰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구분하려고 그냥 불필요한데 하나를 더 넣어요. 그냥 옆에다가. 부수를 하나 붙여가지고 구별시키는 경우죠. 자, 문정이란 표현 쓰나요, 요즘에? 또 문화생들. 그 공자님 문화 사람들. 그 같은 뜰에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 같은 문 안에 들어와서 같은 뜰에서 공부했다는 뜻으로 문정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집에 있는 문이고요. 이건 뜰이에요. 뜰정자. 그래서 문과 뜰인데 의미가 문화생들을 의미해요. 한 스승 밑에서 같이 공부하는 이런 문화생들. 그래서 우리 선생님 문화에는 이럴 때 문정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문은요. 각골문 봐도 쉬워요. 이게 서부 영화에 나오는 문 있죠. 딱 열고 들어가는 거. 여기 이렇게 지금 바뀌었고요. 정은 이건 집을 의미하는 집엄자인데 집을 의미하는 건요. 이렇게 지금 예전 글자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면 완전히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없는 거죠. 좀 한쪽이 터진 지붕은 있는데 한쪽이 좀 개방된 오픈된 그런 집을 보통 의미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이 여기 보시면 여기 사람이죠. 사람이 서 있고요. 흙 위에 서 있고요. 여기가 지금 어떻게 이 부분은요. 원래 점들이었어요. 그냥. 요거는 그냥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이렇게 됐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게 뭐냐? 왜 뜰이냐? 집이 있으면요. 집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왔는데 여기 계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단들이. 그러니까 옛날 그 우리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시면 집이 있고 그 돌로 막 쌓여져 있고 그 아래 계단 내려와야 뜰이잖아요. 계단 이렇게 계단 내려와서 뜰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 학교 조회 시간처럼 다 운동장에 모여 집 앞에 뜰에 모여 있는 거죠. 서원이나 이런 데 공부하던 제자들이 이렇게 뜰에 모여 있는 모습 생각해 보시면 문정 이렇게 이해하실 때 도움될 것 같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뜰이에요. 집에서 이 대문까지가 뜰이에요. 예전에. 근데 보통 거기다 계단을 만들어 놓고 계단 내려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글자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 글자를 보면 그럼 이게 뜰이에요. 이해가 돼도 이상하지만 그럼 요게 지금 사람이 흙 위에 서 있던 게 합쳐져서 요게 됐고 그렇죠? 요건 집이고 전체적으로 집 얘기한다는 거고 요거는 계단이 있는 이렇게 아무튼 집에서는 아래로 좀 내려와 있는데 위치한 뜰이라는 걸 의미한 거. 이것만 가지고도 대충 생활상이 보이지 않아요? 한자에는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뜰 정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론 여기서요.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요게 칼이에요. 딱 봐도 칼이죠. 그래서 여기가 위쪽이라고 표시를 또 하나 더 해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매울 신자요. 예. 칼이 매운맛을 보여주면 처벌이에요. 형벌. 형벌이에요. 형벌. 매울 신자가. 요게 칼입니다. 지금 요게 칼이에요. 칼이 두 군데 서 있죠. 여기 법정이라는 거. 죄인을 처벌하는 곳에서 뭘 하고 있어요? 입에서 이렇게 나가면 이게 뭐가 돼요? 위에다 윗상자를 의미하는 거. 이쪽이 위다는 것만 표시해 놓은 거죠. 이건 말이에요. 말씀 원자가 돼요. 이거는 칼을 의미하고 이건 말을 의미합니다. 자, 뭐냐? 법정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하는 말 잘할 변자 말을 제가 잘못했고 내가 한 게 아니고 막 이게. 그래서 분별하다, 변론하다 의미가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론자는 입에서 위로 말이 기운이 나가는 겁니다. 말을 하니까 기운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였죠? 이건 모으다였죠. 지붕 아래 모여라. 근데 뭐냐 이거는 주간이요. 예전에 주간이나 나무로 뭐죠? 나무로 만든 담벼락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요 주간으로 볼 때는 나무 한 조각들이에요. 주간은 여기에 뭐 학이 시습지 불여교로와 유붕이 자원방례. 그럼 이거를 실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책자가 됐어요. 지금 요게 책자가 됐어요. 지금 이게 책자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그래서 이게 결국 이렇게 된 거는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해놓고 옆으로도 해놓으면 이게 나무로 담벼락 지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놨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주간이나 나무로 세운 벽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뭐냐? 잘 엮어서 정리했다는 뜻이에요. 자, 모아가지고 잘 질서정연하게 순서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기 이 주간의 문제가요. 요 막디가 이리 와버리면요. 이제 지금 헤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많은 예전에 학자들이 했던 일이요. 이해가 안 되는 고전들은요. 주간이 혹시 섞였을 거라고 가정해서 순서를 바꿔서 해봐요. 그래서 말이 되면 아마 바뀌었을 거라고 추정해요. 그렇잖아. 이거 보관하는 사람이 끈이 끊어지잖아요. 공자님은 요 가죽끈이 3번 끊어졌다는데 주역 보실 때 여기에 끊어졌는데 다시 엮을 때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엮어버리면 큰일 나죠. 반드시 순서에 맞게 딱 배열을 해야 말이 되죠. 그러니까 재료를 모아서 질서정연하게 정리하는 걸 의미합니다. 즉 말을 할 때 말이 정보를 잘 모아가지고 딱 질서정연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논문이에요. 논문 논자잖아요. 논할 논자. 뭘 논하려면 이렇게 논해야 돼요. 정보를 다 취합해서 팩트들을 모아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설명하는 거. 법정에서 변론하듯이. 그래서 이게 변론이라는 뜻이고요. 판별 한번 가볼까요? 판별까지. 예. 판. 요거 이게 반자인 거 아시죠? 반. 자, 똑같아요. 소를 반으로 나눴네요. 소를 잘라가지고 조각조각 나눈 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반 반자도 쓰지만 칼로 조각조각 쪼개는 거예요. 판별을 잘한다는 거예요. 판단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요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판정을 잘한다는 거고요. 별은 구별한다는 거죠. 구별한다는 거는 그래서 합쳐서 판별인데요. 이거는 그 판단이나 분별을 잘한다는 얘기죠. 딱 칼로 소를 분해하듯이 착착착착. 뭐죠? 이건 등심, 이건 안심. 탁탁탁. 정말 자명하시다. 이분 탁탁탁 해서 이건 이쪽 집, 이건 이쪽 집. 판단 분별을 정말 잘한다. 그런데 요거는 자, 요거 낯익지 않으세요? 뼈다구 이렇게 된 겁니다. 칼로 이제 뭐 한자가 보이시죠? 칼로 뼈를 그냥 발라버리는 이게 구별하다. 뼈와 살을 막 쫙 분해하는 거. 판별 장난 아니죠. 판별 잘하는 분이 예전 같으면 제일 철학자입니다. 진리를 아니까 판별을 하는 거야. 이건 자명, 이건 찜찜. 자, 요거 근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런 글자 있어요. 여기에다가 길을 그리고요. 발바닥 그려놨어요. 이런 글자가 있어요. 각골문에서. 그럼 길을 가다니까 지금 이렇게 됐겠죠.
여긴 그칠지자가 됐을 거고. 그래서 지금 책받침이 됐겠죠. 이거는 이걸 책받침이라고 그래요. 약해가지고. 그러면 책받침에 여기다 그냥 입구는 그냥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이것만 있는데 뼈다귀만 있는데 이게 과자입니다. 과자 의미가 뭐죠? 통과하다. 자, 여러분은 인생길을 걸어서 뼈다귀가 될 겁니다. 통과하다. 초과하다. 너무 갔다. 너무 가면 이게 결국 죽음이 이제 뼈다귀가 되는 게 인생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인생을 다 살고 넘어가면 뼈가 될 거다. 통과하다. 통과하는 과정, 인생은 통과하다가 되고 도달하는 그 뼈다귀는 이제 넘어선 거죠. 뭔가 넘어섰다. 넘어갔다. 또 하나는 허물과자로 씁니다. 왜? 죽으러 갔잖아요. 허물이 있으니까 뭔가 처벌을 받아서 죽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죽으러 간 거라고 보면은 처형당한 거죠. 허물이 있었을 것이다. 허물과자. 누구나 결국 뼈다귀가 되니까 통과하다. 이해되시죠? 과자가 이런 거죠. 지나갈 과자, 넘어갈 과자, 초과하다, 넘어갈 과자, 아니면 허물과자. 뼈다귀를 그려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해서 쓴 겁니다. 이것은 거기다 이제 칼로 뼈를 이렇게 잘 발라내는 거를 구별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